여러분은 어떤 글을 좋아하세요? 전문 용어로 쓰인 글? 감성적인 글? 논리적인 글? 다양한 글 중에 저는 쉽게 이해되는 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도 제 생각이 쉬운 문장으로 사람의 마음을 끌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유독 이렇게 쉽게 이해되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케터 분들이죠.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기 위해선 사람들이 단번에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글은 쉽고 참신하고 재미있고 정확합니다. 지금 하고 싶은 것 지금 하세요. LG카드. 다이어트는 포토샵으로. 배달의 민족. 지금 당장 카드 만들어서 치킨 시켜 먹고 싶어지는 글이죠. 오늘의 책 마케터의 문장과 마케터의 일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쓰기 스킬들과 더불어서 좋은 글을 쓰기 위해 가져야 할 사고방식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핵심은 읽는 사람, 독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글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마케터의 사고방식을 쫙 흡수해서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글을 손쉽게 쓸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당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지루한 일상을 설레는 일상으로 바꾸고 싶은 분들 구독과 좋아요. 마케터의 문장과 마케터의 일은 제목과 표지는 비슷하지만 하나는 기술적인 부분을, 하나는 마인드적인 부분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마케터를 꿈꾸지 않더라도 우리는 카톡이나 직장, 개인 블로그 등에서 항상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책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책의 내용 중에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글을 쓰기 위한 마인드와 기술 두 가지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마인드 첫 번째. 원래 그런 건 없다. 마케터의 일은 배달의 민족의 마케터 장인성 님이 쓰신 책입니다. 배민은 치킨 전문 시험이죠. 치물리에부터 신춘문예나 배민 문방구 등 참신하고 재미있는 기획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쉬는 것보다 노는 것을 좋아한다는 장인성 작가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라는 건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것 뿐이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니지 않나? 좋다 싶을 때는 왜지? 불편하다 싶을 땐 왜? 라고 물어봐라. 애플은 아이폰에 앞으로 넣든 뒤로 넣든 상관없는 USB 단자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C타입이 나오면서 어떤 핸드폰이든 USB를 꽂는데 불편함이 없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충전기를 꽂을 때마다 2분의 1의 확률로 실패했어요. 여러분도 실패하신 적 있으시죠? 그때 어떤 기분이 들으셨나요? 정말 저는 잠깐 짜증이 났어요. 그리곤 다시 바꿔서 꽂았습니다. 애플은 이런 작은 스트레스까지 관찰을 한 겁니다. 원래 그런 USB라는 인식을 깨부순 거죠. 장인성 작가는 아메리카노를 보면서도 왜?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먹을 때 우리는 뚜껑을 열고 열을 식히죠. 그럼 조금 덜 뜨겁다면 열 식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는 만약 자신이 카페를 연다면 지금 마실 아메리카노와 이따가 마실 아메리카노 메뉴를 두 종류로 만들어서 지금 마실 아메리카노에는 얼음 2알을 넣어서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 저만 소름 돋나요? 우리는 일상을 그저 흘려보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소소한 일상도 좋긴 한데 좋은 글, 참신한 글을 쓰고 싶다면 우리 일상에 왜라는 질문을 꼭 던져야 합니다. 마인드 두 번째. 무엇을 했다 말고 어떻게 했다. 대단한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다 해도 구경만 하고 있으면 남는 게 없고 사소한 일이라도 사소하지 않게 하면 위대한 경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배민의 경우 택배 박스를 포장할 때 테이프 끝을 살짝 접어서 고객이 뜯기 편하게 해둔다고 합니다. 그냥 포장했다가 아니라 사소하지만 고객의 편의를 위해 끝을 접는 포장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을 하든 글을 쓰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목을 쓸 때에도 그냥 마구잡이로 쓰는 게 아니라 키워드도 한번 찾아보고 또 어떤 제목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이것저것 고민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문장 하나하나에 모두 힘을 줄 필요는 없지만 내가 쓴 글이 전체적으로 그저 그 경험의 유무를 전한다기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독자의 머릿속에 그려지도록 글을 써야 합니다. 독자의 편의를 신경 쓰는 글이 되는 거죠. 이어서 마케터의 문장은 글쓰기 스킬로 연수입 10배를 올린 일본의 마케터 가나가와 아키노리 님이 쓰신 책입니다. 최근에 엔잡하는 허대리 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저도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문장력을 갖추면 개인 브랜딩부터 인간관계, 연봉까지 한 번에 잡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독자의 심정을 상상하면서 꾸준히 문장을 쓰던 사람이 실제로 처음 만난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몇 마디만으로 호감을 얻을 수 있다라든지, 또 내가 블로그에 써놓은 글을 보고 블로그를 봤습니다 라며 작업 의뢰가 들어오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소중한 문장력, 글쓰기 실력을 몇 가지 스킬로 단번에 높일 수 있다고 해요. 한번 익히면 무한히 사용할 수 있는 자산, 문장력을 높이는 스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문장 기술 첫 번째는 나는 말고 당신은 입니다. 독자가 문장을 똑바로 마주하며 그래 맞는 말이야 라고 공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당신이라는 말을 넣는 것이다. 여러분은 글을 쓸 때 나는 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나요? 어떠세요? 방금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지 생각하시지 않으셨나요? 한번 활용해 본 거거든요. 앞에 말했던 문장을 나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우리는 글을 쓸 때 나는 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그냥 이렇게 됩니다. 독자 또는 시청자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힘이 약하죠. 보통 우리는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독자의 마음에 닿질 않습니다. 그래서 글을 다 쓴 후에는 나는 말고 당신은으로 바꿔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문장 기술 두 번째, 오감을 자극하라. 스테이크를 팔지 말고 지글지글 소리를 팔아라. 전부터 궁금했던 스테이크 하우스에 갔다. 정말 맛있었다. 이 글 누가 읽겠습니까? 읽더라도 댓글이 달고 싶어질까요?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글지글 적당히 익은 스테이크 한 점을 입에 넣는 순간 눈이 번쩍 띄었다. 조금 오버해봤습니다. 제가 쓴 문장이 더 맛없게 느껴질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 제 문장이 앞에 말했던 문장보다는 더 맛있게 들리셨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는 문장을 통해서 모든 감각 정보를 내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리포터 소설을 읽을 때도 머릿속에서는 약하지만 용감한 해리가 악랄한 볼드모트를 물리치는 그 장면이 그려지는 거죠. 나도 모르게 환호성을 지르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항상 왜 라는 질문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기, 나보다 당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오감을 자극하는 단어 사용하기, 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 모두 결국 핵심은 상대방, 독자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글을 쓰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죠. 글의 소재를 찾을 때도, 문장을 쓸 때도 읽는 이를 생각하는 연습,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문장력, 글쓰기 실력은 일취월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당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지루한 일상을 설레는 일상으로 바꾸고 싶은 분들 구독과 좋아요